위해서 도커란 것들을 좀 징키스 관련해서 조금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도커란 무엇인가? 도커는 일단은 리눅스를 이용한 가상화들이거든요. 이거 좀 비교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VM, VM웨어, 그 다음에 뭐 버추얼 박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스펙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가상화하는 기술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차이점이 뭘까요? VM웨어가 버추얼 박스.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일단은 이 OS를 하나 더 만드냐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OS 만드냐, 뭐가 OS를 더 만드냐, 가상화하는 OS를 하나 만드냐, 이 차이가 크거든요. 요 VM웨어 버추얼 박스라는 게 이제 OS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도커라는 거는 뭔데? 도커라는 거는 가상화 OS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세스. 격리된 애초에 프로세스 자체가 격리가 되어 있는 의미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만드냐고, 이 VM웨어라는 버추얼 박스의 가상화 기술은 OS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도커에 관련해가지고 설명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도커는 호스트 OS가 있고, 여기 플러스 엔진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도커 이 기관이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이미지를 통해서. 근데 이 VM웨어나 이런 것들은 가상화 OS를 하나 만들거든요. 이 호스트 위에서 그 다음에 이 실제 물리 서버에 관련된 자원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일부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느리죠. 느리다. 가상화 OS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게스트 OS라고 하죠. 그래서 비교적 게스트 OS가 있냐 없냐, 그리고 도커는 프로세스다. 이 정도만 일단 도커라는 개념을 잡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커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 왜 이용하냐요? 이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귀하기 좋거든요. 이런 말이 나중에는 이제 가용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이거를 썼다가 버렸다가 또는 줄였다가 하는, 버렸다가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용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서버 분산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 서버 분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클라우드 서버고, 그 다음에 이 가상화 기술이에요. 프로세스 기술. 여러가지 도커 말고도 이런 가상화 프로세스 기술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도커입니다. 도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버는 우리가 AWS EC2를 이용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도커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젠키스는 뭔가? 젠키스는 이제 왜 CD도고, 일단은 CD도 좀 개념 정리가 좀 짧았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CI/CD. CI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 그리고 CD는 뭐도 가장 지속적? D가 디플로이 해가지고 지속 100%예요. 그 지속적인 통합을 하는 도구가 이제 Git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 100%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젠키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유명하게, 그 다음에 유명한 Git Actions, 그 다음에 AWS 있거든요. 디플로이라고. 코드 디플로이. 그 다음에 요즘에 뭐랄까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유명하게 회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걸 좀 많이 사용하죠. 누가? 이제 부트캠프라든지 뭐 어떤 국비라든지 일반용으로 이제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내는 신입 개발자분들이 우선 이걸 많이 사용하죠. 왜? 좀 쉬워서 그래요. 쉬워서. 근데 제가 스터디할 때 배포도구할 젠키스를 고른 이유는 현업에서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만한 시술이 있거든요. 네, 뭐 옛날에도 국비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40대, 50대 뭐 이런 분들도 국비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뭘 배웠냐면 안티라는 기술을 배웠어요. 옛날 비교도구인데 아직도 이거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있어서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뭐 XM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다음에 안트 다음에 또 이제 나온 빌드 도구가 이제 커드 순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젠키스로 이제 이어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허드슨하고 젠키스 차이가 뭐냐?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얘는 SVN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얘는 시제좀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좀 올드한 방식으로 하는 쌍쌍가리를 사용하는 방식 중에 SVN을 많이 사용하는데 배포 도구도 같이 안트 아니면 허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허드슨이랑 제킨스랑 거의 같아요. 내용이, 포맷이. 사이트도 심지어 거의 다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스프링부트로 넘어가면서 기시런 영상 관리 때문에 결국엔 뭔가 허드슨이 아닌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허드슨이랑 똑같은 거를 찾는 게 좀 유리하겠죠. 저 분들이 지금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이거 SVN 익숙하신 분들이 그럼 젠키스를 거의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보통 스프링부트 사용하는 그런 자바 스프링 쪽에서 좀 대용량 트래픽을 다루는 행성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징키스가 실제로 현업에서. 그래서 요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때 이건 좋긴 한데 이걸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골랐거든요. 실제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아는 것도 있는데 현업에서 이게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 하면 더 경쟁력이 좀 있겠죠. 저도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이걸로 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더 평가가. 그래서 이걸 이용한 거고, 그래서 CI/CD 이런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자동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도커라든지 젠키스 이런 것들. 이걸 하면은 기존에는 이런 파일들을 이제 소스를 커밋하고 푸시해서 그런 걸 통합하고 통합하고 배포하는 것들을 다 수동으로 했어요. 다 수동. 일일이 다 했단 말이죠. 이거를 뭐 다 B4, F4 따지고 뭐 네? B4, F4 따지고 뭐 그다음에 이거를 뭐 유명한 파이질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뭐 이동을 시켜가지고 뭐 그걸 안착시키는 것뿐인 거죠. 이거를 이런 것들을 다 수동으로 해서 노가다죠. 노가다. 아니면
근데 현재 이런 식으로 CI/CD 로그를 이용하면은 이런 걸 다 자동화해주는 거죠. 이런 상세 코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이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거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적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스터디하는 내용대로 많이 이용할 겁니다.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는 때라면. 그래서 일단 배포 도구 중에 과제 내용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GitHub 설치하고 레포에 등록을 해야 되고, AWS 가입을 해서 요 클라우드 서버가 AWS EC2거든요. 이걸 한번 생성할 거였을 테고,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그냥 로컬에서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보통 저희가 윈도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니까 도커를 이제 윈도우에서 깔아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거든요. 왜냐면 이제 결국엔 도커는 리눅스 형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리눅스예요. 리눅스가 윈도우에 깔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생긴 게 이제 WSA이거든요. 윈도우 기반의 이제 하위 시스템으로 리눅스를 깔아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걸 이제 MS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낸 거죠. 도커를 설치하려면 이걸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걸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맥은 이런 게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도커를 설치해서 실제 저희들이 이제 로컬에서 만든 이제 프로젝트를 Git에 Git 레포지토리에 등록을 하고 이제 이거를 젠키스에 실제 로컬에서 한번 아니지 일단은 그래 빌드 그래도 이런 걸 이제 메일은 또는 이제 그래들로 가서 자료 형태로 젠기스로 이제 이걸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갈 건데, 그래들로 해가지고 이제 스프링부트를 이제 빌드해서 배포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도커 컴포즈로 동영상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여기까지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요. 일단은 배포를 처음부터 AWS EC2에서 바로 확인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한번 로컬에서 한번 돌리는 걸 한번 확인해 봐야 좀 더
진작을 낮추면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배워봤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까지 오늘 스터디가 제가 소개하는 내용 보시면 돼요. 다음에 대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할 때 또 저희들이 결국에는 백엔드가 개발자인데 우리가 개발 내용을 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커리큘럼대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어딨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름이 뭐죠? 몇 개만 했고 어디 이 내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정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간 시간이 되면은 요 내용도 한번 설명이 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요 개발 업무 부서인데 거의 한 장으로 설명이 되죠. 거의 개발하는 게 일단은 이제 저희는 지금 백엔드니까 프론트 내용을 조금만 뒤로 뺄게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결국에 이제 웹 개발하는 게 뭐 클라이언트 통해 가지고 리퀘스트가 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리스폰스가 이제 와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DB가 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 쪽하고 와스 사이에 사실은 또 하나 있거든요. 웹서버가 이걸 WS라고 할게요. 그래서 보통 4개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저희 개발자들은 요 3개의 서버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뭐 있겠죠. 게이트웨이니 뭐 등등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일단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와스 내에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보여주는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프론트 개발자들인 거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비즈니스적으로 DB에는 내용들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응답까지 가는 과정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백엔드 업무인 거죠. 저는 이제 백엔드 업무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 되는 건데, 언어블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내용까지는 알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넣었던 거고,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단은 클라이언트 와스 쪽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 중에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일단은 그 스프링 MVC를 통해 가지고 좀 비교를 할게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 이거잖아요. 배운 것들이 DB에서나 내용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DB 쪽에서 이제 가리킬 텐데 보통 DB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바티스 이용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SQL 뭐라고 하는데 결국엔 DB에 접근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좀 더 여기에 이제 근접하게 설명을 하자면 가 위에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오는 뒷단에서 보통 JSP죠. JSP라는 이 서버 사이드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요청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컨트롤러한테 그 요청을 받죠. 그걸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 DB에 접근한 말같이를 이용해가지고 모델을 담아요. 모델 담아서 이제 JSP 뒷단에 던져주는 방식으로 이제 로비 과정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SPA라고 해가지고 싱글 사이트 페이지로 이제 보는데 이제 리액트는 넣어주고 이제 비동기 통신을 많이 하거든요. 서버 사이드를. 그러면은 이거를 모드에 담아서 만드는 방식보다는 아예 나눠가지고 뒷단에서 다른 서버 내에서 돌아가는 프론트단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는 프레임워크는 아닌데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라이벌인데 그 유명한 게 리액트하고 뷰가 있죠. 그냥 뭐 앵귤러 정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리액터 뷰가 있어요. 거의 뭐 이중 분할을 하는데 이제 스테이트 관리하는 라우터라는 퍼포먼스 관리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런 라이벌을 통해서 그래서 비동기 통신으로 이제 백엔드에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걸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받는 방식이 이 스프링 MVC랑 좀 다른 거예요. 뒷단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HTML 파일로 받는 게 아니라 다 전부 다 이 요청이 JSON이라는 포맷으로 받습니다. JSON. 그래서 JSON을 통해서 받고 또 JSON을 통해서 응답해 주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REST 아키텍처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MVC 방식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REST 아키텍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는 스프링 MVC가 아니라 이제 스프링 REST API로 만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에 특화된 스프링 2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있잖아요. 프론트 쪽에 리액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DB는 MySQL을 이용할 거고, MySQL 이 DB에 접근하는 기술은 JPA라는 걸 쓸 겁니다. ORM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여기까지 정말 쉽게. 그래서 설정을 좀 하시고 고피 같은 경우 워크 이렇게 세팅을 하시죠. 이거 가지고도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노드라는 걸 쓰죠. 노드라는 런타임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른 서버에서 만드는 거예요. 비동기 통신으로 쓰는 게 EXIOS죠. EXIOS가 뭐예요? 여기서 비동기 통신 하는 거예요? 비동기 통신? 폼 태그 폼 태그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AJAX을 이용해서 비동기 통신을 하죠. 근데 이 REST 아키텍처에서는 이 비동기 통신을
OS는 EQX를 이용합니다. 네,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좀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진입장벽이 좀 눈에 보이죠? 일단은 스프링 MVC 했던 것을 이제 스프링 부트로 바꿔야 되고, 스프링 레스트 바꿔줘야 되고, 이거는 뭐 일단은 일단 내버두고,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크게. 이걸 공부하기보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백엔드 개발자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에서는 이제 레스트 컨트롤로 바꿔줘야 돼요. 그다음에 모델 없고 그냥 JQA 통해서 엔티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이런 걸 한번 해보셨겠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등등 이제 이 노란색 사각형 내에서 이제 정리를 해놨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네.